뜨거운 여름, 미국에 있는 발보아 호수공원. 체격이 건장해 보이는 미국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함께 추리닝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호숫가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비명 소리를 들은 미국 여성은 손을 잡고 있던 한국인 남성을 두고 아이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호숫가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도착해 있는 한국인 남성을 보고 입을 틀어막고 눈을 크게 뜨며 놀라기 시작합니다. 주말 오전 발보아 호수공원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해당 사연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여성 안젤리나가 레딧에 작성한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LA에 살고 있는 24세 미군 여성 안젤리나입니다. 전 미국에서 여자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입대한 지 3년이 흘렀네요. 지금은 총망받는 군인이고 남부러울 것 없는 남자친구를 가진 멋있는 미국 여성이지만 원래 제 꿈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어릴 적 제가 겪었던 사건 때문에 군인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전 어릴 적부터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술집으로 갔고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온 걸로도 모자라 만취한 채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엄마는 남자친구랑 노느라 아이의 가정에 관심이 없으셨고요. 제가 믿고 기댈 사람은 오직 오빠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아빠의 폭력을 막아준 것도 엄마 대신 아침 저녁을 만들어준 것도 오빠였습니다. 제겐 오빠가 세상의 전부였죠.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던 저희 남매는 어느덧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대학교에 관심을 가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은 너무나도 먼 소설 같은 이야기였죠. 아무리 싼 대학 등록금이라 해도 3만 달러가 넘는데 거기에 기숙사 비용이나 식비 등을 포함하면 5만 달러는 훌쩍 넘어버리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저희 남매에게 해당됐는데 저희 남매는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좋은 사립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등록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했죠. 물론 돈이 없다고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학교를 선택하거나 좁고 힘든 경쟁을 뚫고 합격만 한다면 재정이 든든한 사립대학교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해 주었죠. 더군다나 유명한 사립대학들은 가정의 연소득이 8만 달러 미만이면 등록금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해 주기도 해 가난했던 저희 남매로선 충분히 노려볼 만했습니다. 살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학에 들어가는 것뿐이란 걸 잘 알고 있던 저희 남매는 미친 듯이 공부했고 결국 오빠가 먼저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지금의 성적을 유점한 전액 장학금으로 명문대를 들어간다면 앞으로 부모와는 연을 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다짐했죠. 하지만 오빠가 전액 지원으로 대학에 입학한 걸 보고 나자 아빠 엄마가 앞으로 버림받을 미래가 보였는지 오빠에게 하는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일부러 오빠에게 안 하던 밥을 해주고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많이 나다 못해 이대로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살고 싶을 만큼 역겨웠습니다. 문제는 아빠 엄마가 아직 대학을 못 간 저한테는 여전히 냉정하다는 점이었죠. 오빠에겐 상냥하게 대했지만 제겐 여전히 폭력을 행사하거나 식비가 아까우니 나가서 밥을 먹고 오라는 폭언을 내뱉기 일쑤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그 모습을 본 오빠는 1년 반 버티자며 절 다독여줬지만 먼저 대학에 가버리고 주말만 얼굴을 비추는 오빠가 너무나 미웠습니다. 함께 힘들 땐 언제고 저 혼자 버리고 떠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술 냄새가 나는 집을 벗어나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친구 집에서 공부를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집에 다 와갈 때쯤 갑자기 집에서 번쩍거리는 빛과 함께 몇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지만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조심스레 창문을 통해 집안을 보니 쓰러져 있는 오빠를 안고 있는 엄마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오빠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아빠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두르고 있었죠. 혼란스러운 중 경찰이 오기 전까지 오빠를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야겠다고 판단했고 오빠를 들쳐내고 제 방으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절 향해
너도 내가 만만하냐며 소리를 지른 채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화가 나 있는 아빠의 모습에 겁을 먹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죠. 그때 갑자기 처음 보는 군인 남성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선 아빠에게 돌진해 순식간에 무력으로 제압했고 제 상태와 오빠를 보더니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저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오빤 이미 기절해 있었고 저도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사건의 전말을 들어보니 오빠가 그동안 일을 하며 모아둔 돈으로 제가 대학에 가기 전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작은 방을 구했고 집으로 와 이제 동생을 데리고 집을 영원히 떠날 거라며 아빠 엄마에게 통보 중 아빠가 흥분해 사고가 난 것이었죠. 그리고선 제가 집에 들어가 오빠를 옮기던 중 총성을 들은 옆집 미군 남성이 달려와 저희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빠는 금세 회복할 수 있었고 아빠 엄마는 저희 남매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사고였고 잘 해결됐지만 제겐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빠가 제게 다가오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해결해준 군인의 모습을 보고 저도 남을 지켜줄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당시엔 남들이 어릴 적부터 동경했던 슈퍼맨이나 배트맨이 제겐 군인의 모습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제 이상형은 군인이었고 저 또한 군인이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고 미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무 중 여러 나라를 다녔고 수많은 임무에 참전하며 느낀 점은 전 무조건 군인이랑 연애하거나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생활 습관과 꾸준한 자기관리, 위기 대처 능력과 무엇보다 남을 위해 내 몸 하나 던질 수 있는 그런 면모가 보이지 않으면 좀처럼 남자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 그렇게 마음처럼 되나요? 휴가 때 우연히 만난 오빠의 한국인 직장 동료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26살의 한국 남자였는데 제가 원하는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하지만 군인처럼 자기관리가 철저했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났습니다. 저랑 데이트를 하다가도 저 멀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보이면 한 걸음에 달려가 도와주거나 운전 중 구급차가 보이면 차를 비켜준 뒤 재빨리 내려 교통정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노숙자에게 밥을 사준다고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제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얼빠진 사람 같다며 당장 헤어지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군인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매력만을 지켜보며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사랑했고 열심히 돈을 모아 LA에서 차로 20분 정도 되는 발보아 호수공원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제 누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길게 휴가를 받고 집 근처 발보아 공원에서 남자친구와 운동을 하던 중이었죠. 사실 저희가 발보아 공원 근처에 집을 구한 이유는 평소에 낚시와 물을 좋아해서도 있지만 발보아 호수는 다른 호수에 비해 제약이 많아 조용해서였습니다. 술이나 수영, 다이빙이 금지고 그 외 축구나 캠핑도 불법이었죠. 그래서 가끔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이 끝이었고 그래서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운동을 즐겨하던 저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운동하는 걸 좋아했기에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날이면 매일같이 호수 근처에서 운동을 즐겨 했습니다. 그날은 휴가날이라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죠. 가볍게 호수를 돌고 나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아이 비명소리였고 주위를 둘러보니 호숫가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호수와 인도가 인접해 있어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는 장소였고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판단해 아이를 향해 앞만 보고 온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 쪽을 향해 도착했을 땐 이미 남자친구가 수영으로 아이를 안고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당황했지만 우선은 급한 대로 남자친구에게 아이를 건네받고 상태를 확인한 뒤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야 뒤늦게 아이를 향해 달려오는 부모에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나서야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죠. 아이의 비명소리를 동시에 들었던 남자친구도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는데 막상 호수 앞에 도착하니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돌아가는데 한참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호수로 뛰어들어 수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빠르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물에 들어갔고 수영을 통해 아이를 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 순간 판단력과 수영 실력은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보자 그동안 제가 몰랐던 남자친구의 엄청난 비밀을 알 수 있었죠.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4년간 군복무를 한 적 있는 군인이었습니다. 해병대라는 곳에 입대하며 병사를 지휘 통솔하는 계급까지 진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군인 출신이라는 말에 너무 기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결혼하자는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제 평생의 이상형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다 문득 그동안 왜 군인 출신이었냐는 말을 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선 군인을 직업으로 삼다 전역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며 자연스레 그런 말을 안 하게 됐다고 했는데 저로선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식이었고 그렇게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참, 한국은 문화 중에 상견례라는 문화가 있더군요. 결혼할 상대가 정해지면 양가 부모님에게 배우자를 소개하고 서로 알아가는 문화라고 합니다. 태어나 처음 가보는 한국에 많이 설레기도 하지만 좋은 경험하고 오겠습니다. 저희 부부를 맺어준 한국 군대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한국 군인들 화이팅입니다. 안젤리나가 적은 글에는 다양한 외국 군인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해당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필수로 2년가량 군대에 입대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가끔 추첨제로 군대를 가는 나라에서의 입대 영상을 보면 입대에 당첨되고 나서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며 울던데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차라리 한국처럼 누구나 공평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좋은 이유로 군대에 입대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안젤리나 하지만 당신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저희 딸도 한국인과 결혼하는데 상견례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반갑네요. 처음 듣는 문화라 놀랐는데 부모님끼리 미리 만나보고 알아가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마른 줄 알았는데 옷을 벗겨보니 생각보다 몸도 좋고 운동신경도 좋길래 좋아했더니 군대에서 운동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고 해 놀랐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어릴 적 부모 같지도 않은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금 편안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아마 그때 군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복무하고 건강하게 제대하길 바랍니다. 한국 남자는 나이를 먹어도 군대 때 일을 다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 동료가 한국인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전방에서 3년 정도 복무했던 것 같은데 사격 이야기나 훈련 이야기가 나오면 1시간가량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전부 총기를 다루는데 익숙하며 나라의 국방력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배울 게 많은 나라인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이슈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